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텍스트 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독서를 힙하고 멋진 문화로 보는 트렌드를 말하는 신조어인데요. SNS에는 책과 함께 찍은 감성적인 사진들이 넘쳐나고 북카페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하죠. 책을 읽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서에 끌리게 될까요? 독서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뇌 과학자 메리언 울프의 책 2권, 프루스트와 오징어와 다시 책으로를 통해 독서가 우리 뇌와 삶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을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메리언 울프 박사는 독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뇌에 이미 생리적, 인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라고 말했어요. 재미있는 건 글을 읽는 것이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읽기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죠. 아기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글자를 읽으려면 별도의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들어온 시각적 상징이 측두엽과 두정엽에 있는 언어 체계, 개념 체계와 연결되고 연합 영역이라는 특별한 부위에서 시각과 청각 정보가 통합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뇌의 변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에모리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가 책에서 실크 스커트의 부드러운 촉감에 대한 글을 읽으면 실제로 촉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글로만 읽었는데 마치 실제로 만지는 것처럼 뇌가 반응한 거죠.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관한 글을 읽으면 운동 뉴런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 주인공이 달리는 장면을 읽으면 우리 뇌도 함께 뛰고 있는 셈이에요.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뇌가 물리적으로 변하고 감각과 감정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사실, 이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다음으로 독서를 통해 길러지는 공감 능력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소설을 읽다가 주인공이 슬퍼하면 덩달아 마음이 아파 본 적 있으세요? 그 순간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언 울프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서를 하는 동안 우리는 자아의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의식으로 넘어간다. 19세기 프랑스 여성 엠마 보바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21세기 한국인인 우리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마법 같은 일이에요. 요즘 SNS에서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표현하면 바로 차단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의 복잡한 내면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타인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독서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10분짜리 유튜브 영상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드라마나 영화도 중요한 장면만 골라서 보는 하이라이트 시청이 당연해진 요즘이에요. 메리언 울프는 이런 현상을 주의 분산으로 가득한 문화라고 표현했어요. 문제는 이런 습관이 우리의 깊이 읽기 능력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깊이 읽기란 단순히 글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실제로 스크린으로 읽을 때와 종이책으로 읽을 때 우리 뇌의 활동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스크린 앞에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찾으려고 스캔 모드를 활용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시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되죠. 이런 방식은 업무나 검색을 할 때는 효율적이지만 깊이 있는 사고를 위해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저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언어와 사고가 위축되고 복합성이 줄어들며 모든 것이 점점 비슷해질 때 우리 사회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기른 깊은 사고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제목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 정보의 출처는 뭐지? 다른 관점은 없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SNS에서 누군가가 극단적인 주장을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하며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고요. 디지털 바다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독서와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자는 해밍웨이의 유명한 6단어 소설을 소개합니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이 작품이 어떻게 창의성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독자의 능동적인 추론과 상상력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때문입니다. 해밍웨이는 단순한 판매 광고 형태로 6개의 단어만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 아기 신발이 한 번도 신지 않은 채로 팔리게 되었을까?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처럼 글 속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하고 상상력으로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울프는 프루스트의 말을 인용했어요. 우리는 저자의 지혜가 떠나는 곳에서 우리의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느낀다. 즉, 작가가 제시한 텍스트는 시작점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며 탄생하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해석과 통찰이라는 거예요. 요즘 모든 정보가 검색 한 번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보와 지식 그리고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보는 데이터에 불과하고 지식은 정보를 이해한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찰을 얻은 결과죠. 독서는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활동이에요. 텍스트 속 빈 공간을 경험과 상상력으로 채우면서 작가조차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메리언 울프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하는 방법을 학습한 뇌에는 새로운 사고가 훨씬 쉽게 출현했다고 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뇌의 여러 영역이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 회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시각 영역,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그리고 추론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독서가 바로 이 뇌의 가소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독서를 통해 우리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소설가 엘레그라 굿맨의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주름이 잡힌 직조물처럼 텍스트는 매번 다른 부분을 드러낸다. 독자는 새로운 주름을 더한다. 10대에 읽었던 책을 30대에 다시 읽으면 완전히 다른 책 같잖아요. 그건 우리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뇌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면서 텍스트와 만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 읽었던 모든 책들,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새로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해지는 활동입니다. 이처럼 독서는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힘을 주고 창의성을 키워주고 평생에 걸쳐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활동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 대신 책 한 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